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자바스크립트의 김철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윈도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엘리먼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엘리먼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유용하게 엘리먼트를 활용하고 윈도우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들을 배워볼 텐데요. 단순히 윈도우라던가, 엘리먼트라던가, 어트리뷰트,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좀 고리타분하죠? 이렇게 별로 가까이 와닿지도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엘리먼트의 속성이나 다른 오브젝트들의 속성 같은 거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만들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엘리먼트들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엘리먼트는 뭐다, 애트리뷰트는 뭐다, 텍스트 노드는 뭐다, 이런 것들 간단히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클립스를 저는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이 이클립스에는 element.htm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아주 단순한 div와 p 태그로 이루어진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거를 일단 웹사이트에서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는 시스템 디폴트로 저는 크롬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시스템 디폴트로 해볼게요. 시스템 디폴트로 설정을 하고 자, run as on server를 통해서 실행을 할 텐데요. 자, 실행하기 전에 간단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메타 태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HTML 파일의 속성을 설정하는 거고요. 타이틀, 헤드에 들어있죠. 엘리먼트에 이 타이틀은 요 내용하고 같죠. 브라우저 이 상단에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브라우저의 타이틀 부분에 나타나게 되는 문구 여기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클래스 두 개를 지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div 태그에 대해서 패딩 속성 안쪽 여백을 5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div 각각 div 01, 02, 03 3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p 태그를 3개씩 만들어 두었습니다. 굳이 이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예, 이 p 태그는 문단 태그고요. div는 영역을 지정하는 태그죠. 각 영역에 3개의 문단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즉 배경으로 라임 색상, 그리고 DDD 회색, 연한 회색이죠. 연한 회색, 그리고 옐로우 이렇게 3가지 색상을 지정을 해서 각 영역을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걸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지. 네, 지금 브라우저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아까 보였던 것처럼 3개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영역 안에는 각각 문단이 3개씩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먼저 유용한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먼트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야겠죠. 자, 아직
강의로는 진행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조금 더 활용적인 측면을 위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에어리어 해서 이 태그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긴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입니다. 이 로우즈는 몇 줄을 입력할 것인가고요. 콜은 몇 자를 입력할 것인가. 즉 가로와 세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0자로 했고요. 60자 5줄 이렇게 길이와 너비를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버튼 타입 버튼으로 하고요. 실행 그리고 온 클릭 실행할 함수명을 그냥 실행 액션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액션 함수를 만듭니다. 뭐 아직 자, 펑션 액션. 자, 이제 온 클릭을 하게 되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액션이 실행되게 되겠죠. 자, 실행이 잘 되는지 이 alert 경고를 띄워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에어리어와 실행 버튼이 나타났죠. 네, 111 실행이 잘 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여기서 뭘 실행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여기 이 텍스트 에어리어 안에 내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집어넣고 해당 스크립트를 직접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우선 이 텍스트 에어리어 안에 있는 문구를 가져와야 되겠죠. 텍스트 에어리어 안에 우리가 입력하는 것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하는 것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져올지 우선 다큐멘트에 get element by id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인데요. 그런데 여기엔 id를 딱히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ocument.get element by id 대신에 다른 걸 쓸 건데요. document.get elements by tag name. 자, 이런 식으로 이제 id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활용할 수 있죠. 여기에 보면 get element by id, element by name, name 속성을 기준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get elements by tag name. 자, 이 elements by tag name을 활용할 겁니다. 이 elements by tag name에 텍스트 에어리어를 치게 되면 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볼까요? element는 document.get elements by tag name 하고요. 자, 뭐가 나왔는지 경고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오브젝트 노드 리스트라고 나오죠. 자, 리스트라고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엘리먼트 쓰죠. 자, 엘리먼트들 요소들을 가져옵니다. 텍스트 엘리먼트,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이름을 가진 태그를 가진. 자, 근데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도 리스트로 반환을 합니다. 즉 배열이 하나의 요소가 들어있는 배열을 반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배열 형식으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0번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로 고침하고 실행. 자, 오브젝트 HTML 텍스트 에어리어 엘리먼트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원하는 게 나왔다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자,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 eval eval 함수를 통해서 요거를 실행을 시키는데 요 엘리먼트의 value 속성을 그대로 실행을 시키도록 합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엘리먼트, 자, 엘리먼트라기보다는 특성에 맞게 input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이름이 맞겠네요. input 하지만 여러 개니까 inputs 해서 여러 개라고 명시를 해주고 그 중에 0번
즉 첫 번째 거 value를 eval 함수를 통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실행.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행할 게 없죠? 여기에 alert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실행. 아, 죄송합니다. 오류가 나는군요. 자, 오류가 날 때는 저희 이 좋은 도구를 통해서 자, 에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inputs가 not defined라고 나왔네요. 예. 오타가 여기서 바로 확인이 되죠. 오타를 수정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오타라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바로 디버깅을 활용해서 자신의 실수를 바로 찾아서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 다시 고쳐서 일단 예전에 오류 났던 건 지우고요. alert 다시 경고를 하고 실행을 하면 11 alert이 뜨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div 01, 02, 03이죠. 뭐 간단하게 변수 아이템은 document.get element by id 해서 div 01. 자, 01을 가져와서 아이템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02에 그냥 붙여볼까요? document.get element by id div 02 점 append 아시죠? append child document 할 때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자, 아이템을 요 document.get element by id div02 이 div02 엘리먼트에 append child 자식으로 div01을 집어넣습니다. 실행. 보이시죠? 자, 여기 div02 회색 공간에 div01이 삽입이 된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03도 넣어볼까요? div03도 02에 네, 이 회색 영역이 여기 끝까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그러면 아까 get elements by tag name 해봤죠? 자, 그걸 통해서 items 태그 네임은 배열로 들어오니까 document 아니죠. element도 get element by id 그리고 elements by tag name 요런 search 함수, find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활용해 보죠. 아까처럼 아이템은 document.get element by id div01 그리고 items는 item.get elements by tag name 해서 태그 네임 p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document.get element by id div02 append child 해서 items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items를 넣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납니다. 예.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items는 배열이고요. 이 배열은 직접 저 형식으로 삽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DOM exception이라고 나왔죠? 예. 제가 클릭을 2번 해서 2번 오류가 났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자, not found error, throwing exception 8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append child 할 게 없다는 거죠. 이 items는 배열이기 때문에 엘리먼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items 1 이런 식으로 하면 이 items 1은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items 1 0 1이니까 예 p1-2가 되겠죠. 자, 예 실행을 하니까 p1-2가 여기에 삽입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여기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유틸리티는요, 디버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유틸리티고요. 이 디버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런 이제 디버깅 도구가 브라우저마다 다 달려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디버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뭐 멈추거나 뭐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방법 외에도 간단히 콘솔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document.get element by id div1에서 가져온 거 있죠? 예, div element 이거를 console.log 해서 item이라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 자, 지금 콘솔이 안 보이지만 여기 콘솔이 쇼 콘솔 있죠? 보이시죠? 콘솔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렇게 콘솔에 이 엘리먼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콘솔에 나오는 내용은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이 크롬이라던가 다른 어떤 브라우저들은 이렇게 객체를 그대로 콘솔에서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MS에서 나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어떤 특정 브라우저들은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밖에 화면에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em.to string 이렇게 하는 요런 내용밖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콘솔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디버깅 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디버깅 도구를 통하게 되면 그때그때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멈추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콘솔에 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console.log 그리고 이 콘솔에는 로그 말고도 info, error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console.info item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추석 처리를 하고요. 예, 인포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번엔 에러를 해볼까요? 자, 에러 하니까 앞에 빨간색 버튼이 보이시죠? 이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에러 객체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에러 객체로 감싸지게 되면 이 크롬 같은 브라우저, 크롬이나 이런 에러 지원을 잘 하는 브라우저들은 이 스택을 여기다 알려줍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호출됐는지 그 내용이죠. 자, 이 펑션이 실행이 됐고요. 이 펑션은 액션이란 함수에서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 조금 더 올려서 보면 자, 여기죠, 여기 지금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면 여기 에벌 여기서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액션 함수 안에 있죠. 그리고 이 액션 함수는 엘리먼트의 onClick 이벤트를 통해서 실행이 됐습니다. 자, 아주 좋죠. 하지만 이 에러 함수를 썼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브라우저에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는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러는
정말 오류가 났을 때나 혹은 경고가 필요할 때, 이럴 때가 아니면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에러라던가 로그, 인포 이런 것들을 자리에 맞게, 때에 맞게 잘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나은 개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개발하실 때 굉장히 편해요, 나중에. 자, 그러면 요 로그를 잘 찍을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선 이 엘리먼트를 표현을 하면 엘리먼트가 아까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먼트 뿐만 아니라 뭐 객체를 표현을 해도 자, 이제 로그로 갈게요. 객체를 표현을 해도요. 자, 흔히 뭐 이런 객체 1번은 뭐 이렇고 2번은 이런 객체가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뭐 배열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배열이 들어갔어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세하게 잘 표현을 해주는 편이에요. 크롬 브라우저는 상세하게 잘 표현을 해주는 편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우저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는 로그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